이렇게 집값이 힘들고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귀신이 나오는 집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강남은 다르죠. 야, 이제 한 채 130억입니다. 청담동의 그 사세 입주 시작. 지금 뭐 미분양이 됐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한 채 130억에 이 분양되는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이 아파트가 있는데 고급 이제 주상 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가져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아파트 이야기다 보니까 치솟는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최근에 기사가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1년새 9천만 원이 오른 구평 아파트 점점 비싸지는데 왜 사람들이 몰리나? 수도권 구평 분양가 10억 그래도 지금이 싸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서울서 내 집마을 하려면 결국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림의 떡 이제 구평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2억 돌파가 임박이 됐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고 봤더니 이게 주거용 건물의 공사비 지수입니다. 이게 100분위로 나눈 건데 야, 이게 2015년도에 비해서 50%가 상승을 했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실제 표준 공사 가격이에요. 실제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공사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부지를 신축했을 때도 공사 비용이 상당히 증진된 거 볼 수가 있는데 주택시장도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주택시장의 공사비가 조금 더 비싸기도 합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호실별로 뭐 단열재도 많이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공사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 올라간 공사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1월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합니다.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죠. 뭐 투기과열 지구 뭐 이런 걸 다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풀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것도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난 서울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미뤄졌던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이 이제 본물로 많이 이뤘었는데 일부는 분양 가격이 3.3회배당 4천만 원이 넘어서면서 고비가 풀린 분양가가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 제로 에너지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재작년에 보면 건물이 부실공사다 아니면 뭐 아파트가 무너진 내용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용도가 3등급 정도로 하지만 민간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5등급으로. 근데 이제 이게 왜 분양가랑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건축비만 30%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가올 현실이에요. 이게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예시가 아니고요.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건축비만 30%가 상승을 해요. 근데 건축비는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유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 실제로 우리가 분양받아야 되는 분양가는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할 요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강남 3구마다 속수무책, 청약도 찬바람, 지방 아파트는 전세값도 하락, 집값 또 떨어졌다, 수없이 뚝뚝 떨어진다. 지금 현재 전체 대한민국 집값 지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집을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괜히 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강남 3구는 아직까지도 괜찮죠. 서울권 중심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정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한 500세대 정도 이상 되는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 값은 정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이렇게 상향이 되고 분양가가 상승이 되지만 현재 시장은 이렇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귀신 나오는 집을 꼭 사라. 2039의 공감한 까닭은 이게 이제 실제 댓글인데 서울에 귀신 나오는 집 있으면 무조건 사라.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것보다 귀신이 제사상을 차려주는 게 더 싸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말 그대로 귀신보다
대출이자나 전세 사기가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제 화제를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지금 현재 이자로 못 버티는 매물이 경매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대출이자가 내기가 너무 빡빡하니까 차라리 귀신 나오는 집에 있는 집을 사라,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집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슈화가 됐었고, 지금 매입자별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쭉 지금 현재 이렇게 봤는데, 2030 영끌족은 흔히 말해서 이제 영끌족은 보시면 2019년도부터는 40대가 계속 우위였죠. 그러다가 바뀝니다. 2020년도에 30대로 넘어섰어요. 이건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40대가 기존의 이 아파트나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던 가장 큰 소비 연령층이었고 세수의 가장 큰 주된 중요한 연령대였는데 30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초입니다. 이게 30대로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30대 아파트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또 20대도 매입을 하죠. 경매나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건데, 2030 영끌족은 부동산 상승장 후반부를 불사지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00년도, 2020년도 7월달부터 30대 이하 영명이 매입한 주택수가 40대의 매매 건수를 넘어섰다. 그리고 주택거래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40대의 매매 건수가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최초다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들이 이 영끌족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과연 집값이 올랐을까 하고 봤어요. 근데 빚내서 집을 샀는데 영끌족 42%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고요. 이 영끌족의 성지는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관악구 네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 4개년을 이제 분석한 수치인 건데, 2019년도부터 2030 매수 비중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대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40대랑 비교해서도 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집값을 계속 샀었는데 이 40대 분들에 비해서 이 30대가 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영끌을 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영끌족 42%가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1억 원 이상에 대한 이익은 18명, 손실은 5명. 그래서 이게 전체 비교 편수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는 이득을 봤다는 건데, 얼마 정도 이득을 봤을까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1억 이상 이익은 전체의 한 3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손실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수도권이라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도권 중심부니까 대부분 70% 이득을 보신 분은 전부 다 서울에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경기랑 지방 전체 다 합계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손실이 조금 더 많거나 저는 좀 대동소이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힘들고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 집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강남은 다르죠. 야, 이제 한 채 130억입니다. 청담동의 그 사세 입주 시작. 지금 미분양이 됐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한 채 130억에 이 분양되는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이 아파트가 있는데, 고급 이제 주상 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엔드 이제 빌라가 압구정에 벌써 시즌2를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분양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테르노 청담이고요. 이게 분양가가 130억입니다. 이게 최초 펜트하우스가 200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거 누가 살까? 아니, 누가 이거 130억 정도를 이 집 한 채를 사나? 네, 삽니다. 네, 삽니다. 여기 아이유 씨, 그리고 이제 송중기 씨가 전에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펜트하우스 가격만 3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진인데, 이제 여기 한강이고, 그러니까 청담대교를 쭉 오면, 한 번쯤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지는 어디냐라고 봤더니, 로데오 3번 출구, 삼성가 측이 가장 많이 매입한 효성빌라가 이쪽에 이제 에테르노 청담 시즌2를 짓는다는 거고, 이제 또 아무래도 지어지면 많은 분양가나 주변 쪽으로 다 고급스럽게 바뀌겠죠. 이미 고급스러운 상권이지만 이것도 호재 아닌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 에테르노 청담 바로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원어청담이라는 곳인데 아까 보이시는 그 건물의 바로 옆편입니다. 이 원어청담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도 고급 하이엔드 주거시설인데 그 영화에서 볼 법한 이 차가 집 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 좀 갖고 왔는데 집 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실제 조감도인데 이 땅의 전 주인은 누구냐? SM 전 회장님인 이수만 의장님께서 건물을 매각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건물을 매각을 했고요. 433억의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SM이 본사로 쓰고 있었는데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고요. 저 원어청담이 시행사가 매입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좀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고 SM이 이 당시에 이제 성수동으로 가고요. 성수동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이제 청담동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내동으로 가고 SM은 성수동으로 가고 뭐 FNC나 큐브 같은 경우도 다 성수동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 원어청담에 매입하신 분은 지드래곤 씨라고 합니다. 180억을 저는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부익부와 빈익빈이 많이 심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 구평값이 10억이 넘어간다. 정말 이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가난해졌죠. 그리고 부자가 되신 분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자산을 내가 갖고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차이점은 나뉘어집니다. 그 전에 코로나 오시기 전에 아파트 한 채 두 채만 있었다고 하셨던 분들이어도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요. 나 무슨 부동산 투자야,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더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옥석 가리기 게임으로 가게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 그대로 강남이나 청담이나 그리고 이제 서울권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도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급주거든 건물이든 결국에는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많이 되고 거래량이 조주한 이런 시기에는 좋은 입지 그리고 좋은 섹터, 좋은 가격 쪽으로는 이제 옥석이 많이 갈린다는 이야기고요. 여기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매물대는 계속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뒤의 시세 차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옥석을 가릴 때도 정말 이게 좋은 건물인가 아닌가 라고 고심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디 자산으로 옮길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옮길 때 이 옥석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이 옥석을 어떤 옥석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따라서 결국에 시세 차익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